네, 이항영의 월가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주요 포인트들 다 잡아가시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2024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잡아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의 강세. 오늘은 순환매가 완전 확실한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나온 거가 바로 한국말로 하면 순환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약간 이제 영어식으로 좀 표현하면 흔히 섹터 로테이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이 현재 분위기를 정확히 얘기하면 섹터보다는 스타일 로테이션입니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변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그거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본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2024년 주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겠지만 소수의 주식들이 그리고 소수도 아주 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만 숫자는 적지만 큰 것들이 큰 것도 보통 큰 게 아니죠. 탑5, 탑7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굳이 스타일 보면 성장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초대형 성장 소수의 주식이 시장 끌고 간 것이 2024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 부진했죠. 물론 주가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들 그리고 초대형이 아닌 것들 그리고 성장이가 아니라 가치주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이 올 한 해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아니라 그림으로 딱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림 보시면 오렌지보다는 파란색을 올해 초부터 오늘까지 흐름이 되겠는데 딱 보시면 러셀 1000 성장, 그 러셀 2000 성장, 뭐가 됐건 성장이 더 강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가치주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두 개만이 S&P 500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닌 쪽에서 만약 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물론 그중에서도 일라일리에 집중 투자하신 분은 훨씬 많이 올라갔지만 그 외에 상대적으로 이런 두 개 섹터에서 아닌 쪽에서 덜 올라가는 쪽에서 올라가겠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상대적 플러스는 났으나 시장에서 시장 대비도 좀 부족한 흐름을 보여드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보면 일주일 전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런 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면 S&P 500은 그냥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성장과 가치라고 보면 성장이 가치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이 한 30% 가까이 올라갔고요. 가치도 올랐죠. 6.5%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가치가 이런 흐름. 그래서 한편에선 섹터 로테이션, 약간 더 현재 시장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스타일 로테이션. 한국말로 굳이 따지자면 순환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는데 순환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미국 시장에서는 맞지는 않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뭔가 좀 변했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종목을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약간 쉬고 있네. 테슬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올라가네. 딱 이런 느낌이 되겠는데요. 페드워치 툴에서 금년 9월부터 1월까지 지금 보시면 스트레이트로 4번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기대하다 보니 뭔가 좀 고금리의 부담에서 약간 완화된다? 그럼 당연히 아주 돈 많은 그런 기업보다 돈이 부족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갖는 그런 아주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다 보니 상승 종목 수가 확산되는 다 더불어 가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최근 일주일만 보면 S&P 500의 동일 비중, S&P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것이 끌고 가는 거. 코스피랑 우리나라 코스피가 방식이 그거거든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 S&P 500의 상위 것들이 올라가면 S&P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렇지 않고 500개를 그냥 n분의 1을 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4, 5%밖에 올라가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 일주일을 보면 그런 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지금 사상체 효과로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가 선방하는 분위기가 확연한 것이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바로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럼 대표적인 가치주와 나의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가치주 제가 말씀드리면 가치 어떤 게 좋으냐라고 네. 얘기하실 텐데 딱 보시면
보시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 벅스 SOA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건 분류상, 그러니까 그들의 규정, 뭐 가치주를 선망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겠고요.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산 대비, 수익 대비, 그리고 매출 대비 이런 거 밸류에이션을 갖고 상대적으로 지수나 섹터보다 낮은 거를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가치주는 그냥 땅만 많으면 가치주인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이 지수, 섹터에 낮은 건데요. 그런 걸 또 해놓은 것도 이런 표입니다. 벅스 SOA, JP 모건,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프록터 & 갬블인데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느낌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벅스 SOA 같은 건 한번 사볼만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손이 잘 안 갑니다. 저기 돈이 뭐 되겠냐라는 생각도 딱 합니다.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 그럼 또 이 중에서 목표 주가에서 또 컨센서스 대비 상승 여력이 큰 주식 찾아보면 바로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딱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겁이 나죠. 아는 기업이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고 방송도 꽤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선택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게서는 저래서 마음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거의 10년째 ETF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가장 쉬운 투자는 ETF를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선입니다. 특히 성장주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마음속에는 엔비디아가 계속 가겠거니 테슬라가 이제 지금은 올해 좀 재미없지만 엔비디아 테슬라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진짜 많이 올라갔던 꿈들을 꾸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갑자기 프록터 앤 갬블을 사시라고 그러면 사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ETF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가장 쉬운 투자는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SPY예요. V, 밸류에 V자를 붙이는 SPY V ETF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더 쉽죠. 이름은 그냥 밸류입니다. 밸류. VALUE에서 A를 빼고 VLU이란 ETF가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고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치지 투자다. 다만 가치 투자를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성장률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을 굳이 팔고 사고 이렇게 갖고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성장주 대비 가치주 강한 거가 영원히 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르면 한 달 정도 갈 거라고 좀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UBS 같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기보다는 이런 주식을 ETF를 좀 안분해서 갖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초대형 소수의 종목이 2024를 이끌어갔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힘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좀 부진했던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최근에 좀 변화들을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확산되고 있고요. 가치주의 상대적인 회복 분위기, 그러니까 벅쇼에서 왜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상대적인 회복 분위기가 저는 상대적인 화복한 분위기로 좀 봤는데, 그게 조금 더 균형이 좀 맞아지고 있는 상황들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으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원하는 트럼프.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며 나섰습니다. 시장이 트럼프의 두 번째 부양을 기대하고 있다며 두 번째 돌풍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서는 섹터 트레이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또 단어도 또 붐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디베이트 할 때죠. TV 토론 이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한때 인기를 확 끌어놨고, 특히 지난 주말에 이제 비극이 일어날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거든요. 그래서 암살 시도가 나온 이후에 또 한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도 경제 방송도 얘기하고 증권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국내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방송도 마치 보면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그런 흐름 자체는 많이 이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는 정도로 오늘 삼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그 주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좀 반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 공화당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규제보다는
결국 완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좀 완화하고 당연히 세금 사람들한테 뭐 법인세, 소득세 깎아주고 대신에 관세는 뭐 올려서 우리 그 미국의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미국은 여러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베팅을 하듯이요.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이 누가 되는 것 같아도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팅하는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 보면 이게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은 그냥 얼추 72대 그러니까 18 정도까지 그러니까 7대 2, 뭐 8대 3, 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확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히려 좀 주가 좀 올랐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그래서 주가 좀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올랐다?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가 취임한 첫 해인 2017년에 어땠느냐? S&P 500 당시 보면은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되는 날, 당선된 날 주가는 장외에서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8%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당선된 것이 확정되고 그다음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3% 올라갔거든요. 유동성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변동성보다는 시장은 그냥 시장 자체의 힘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법인세를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호재 인식할 수 있겠고 미국으로 다시 또 미국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게 이제 슬로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산업재가 올라가는 것도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 하면서 산업재가 요즘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주 산업재가 올라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진짜 관세가 올라갈 거냐. 이 실계 교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올린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것은 협상력을 강화해서 네. 미국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미군 철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주둔 비용을 많이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항상 협상의 기술을 책에도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너무 큰 기대, 너무 불리한 이런 게까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선거해가 있던 해 9월부터 1월까지 그다음 1월까지 보면 꾸준하게 주식이 올랐습니다. 다만 선거에 있는 해 9월과 10월은 약간 슬로했다라는 정도가 과거의 통계일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이런 확률의 논리는 오히려 홀수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짝수에보다 좋았다는 아주 우스운 통계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뭐냐면 핵심은 가운데 그림입니다. 가운데 그림. 꾸준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랬다라 저렇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었다는 아주 간단 명료한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한번 아주 이 그림 한 장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공화당 때 수익률과 민주당 때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1926년 이후 S&P에 생긴 이래 지금까지 같은 흐름이거든요. 물론 공화당 때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최근 20년 딱 보면 공화당 때 약간 주가가 상당히 슬로했었지만 그 당시에 또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걸 채웠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미국 갭은 뭐다? 이익 때문에 올라가고 이익의 증가. 지금 왜 올라가느냐? 실적의 증가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팩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은 트럼프 당선을 바랄 것에 대한 근거 살펴봤습니다. 관세 인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을 지향하고 규제에 반대하는데 호재 인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N입니다. 임의 소비재 시장 부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포함한 임의 소비재 업종이 부진이 이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고 조금 달라질까요,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죠. 임의 소비재가 뭔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영업이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영업이 대한 임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많이들 하시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어렵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현상에 미쳐왔다는 것인데 반대로 지금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부분 되면 그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각종 비용 같은 이자 비용이 감소되니까 미국도 딱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소형주에 대한 그런 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역시 특히 여러분 중소형주에서 종목을 찾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러셀 1000, 2000에서 2000이면 1000등부터 3000등 기업인데 이걸 익숙한 기업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방송하신 분. 저만 하더라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IWM이라는 ETF가 있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빅테크에서 가치주까지. 사실 오늘 주식시장의 빅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가치주의 상대적 회복 분위기 좀 더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시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넘쳐납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주가 조금 쉬거나 그러면 그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빅테크가 끝장날 것 같아 얘기하고 아니면 주시장이 뭐 조정보여지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앞서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요. 내년까지 보면 S&P의 주당 이익이 한 $28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80. 그래서 많게 보는 곳은 $300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300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건 아니면 $280 생각하시건 간에 PR을 20배 주면 많게 보면 6천까지도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표를 보여드리면 1929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종목 찾아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가 됐건 무슨 계좌가 됐건 간에 S&P 500을 추정하는 거 아니면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 투자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서 거의 여러분들을 할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항영의 월가이드와 함께 뉴욕 시장의 포인트들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